또 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7일 이후 동북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여 명에 달합니다. 주말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내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 동안 순천과 광양 등에서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어제 역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 전남 동부권에서만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려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른바 연쇄 감염이 매일 거듭되면서 당분간 진단검사 폭증에 맞춰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가 직장 동료에게 전파시키고 감염된 직장 동료가 가족들을 추가 감염시키는 연쇄 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도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음식점 이용자는 물론이고 해당 시설 운영자와 가족들까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동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에도 시설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운영과 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수기를 맞았지만 관광지별 감염 확산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수 한 달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순천 확진자가 지난 주말 여수의 주요 시설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우리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다녀가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많은 걱정이 되는데 또 전남 동부권 내 자가 격리자가 1,100여 명에 달해 격리 해제 전 확진자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도내 전체 확진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에서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상과 경제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에서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의 병동 한 곳이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 모 병원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동 한 곳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밀접 접촉한 간호사 4명을 자가격리하고 병동 입원 환자 49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긴급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발표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시와 화순 등지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영업 제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도내 확진 사례 가운데 공통적으로 의심 증상을 감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상생활을 하다 추가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기침과 발열, 인후통과 근육통 등 증상 시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고흥군의 행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았을 뿐 쟁점 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고흥군. 고흥군은 패소 판결 이후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재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소송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 사안만 다뤘기 때문에 위법 사유로 제시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다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군은 2주 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다시 원인 분석을 하고 아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의견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 주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이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사업자 지정 취소에 따른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시행자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등을 검토해봤을 때 공문의 무리한 행정처분이란 겁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전체를 환수하라는 조치는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그 감사를 했던 그 감사위원들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죠. 시행자 측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관련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소에 의한 그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밝혔어요. 지난 2017년 착공돼 현재 18% 공정률에 그치고 있는 고흥동강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제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던 고흥동강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논란은 또 한 차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이나 농산물을 발효산업으로 연계하는 거점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남해안권의 발효산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큰 배양 탱크가 가동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 다름 아닌 유용 미생물. 한 해 900톤이 생산돼 농업용으로 활용됩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 공급이 늘고 있지만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농산물을 발효해 와인이나 식초로 만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상품화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리거나 뭐 비료를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효시켜서 와인이나 식초로 만든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을 발효해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옆 3,000여 제곱미터에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갖춘 남해안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발효음료와 차, 식초 등을 특화해 개발하는 데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농업하고 식품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역기업이나 생산자 단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망까지 갖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남해안권의 발효산업 거점, 지역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통한 도로가 인적이 뜸한 유령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경제성 분석도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산자락, 울창한 숲 사이로 칼로 도려낸 듯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무안군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관광 명소를 내걸고 지난 7월 말 개통된 만남의 길입니다. 4.1km 구간의 도로에 있는 차량은 MBC 취재 차량이 유일합니다. 도로의 이름은 만남의 길인데 오가는 차량 한 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산길 도로가에 자리한 정자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고 안전시설 하나 없이 영문모를 보도블럭이 넓게 깔렸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 명산을 깎아 도로를 낸 공사에 국비 179억 원이 쓰였습니다. 관광 그런 도로 목적으로 된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별 저기는 없어요, 효과는. 관광뿐 아니라 물류,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내세웠지만 12.9도에 이르는 경사도에
구불구불한 도로여서 악천후 시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광활한 황토갯벌과 낙조가 유명한 바닷가에도 지난 8월 새 도로가 났습니다. 이름하여 노을길로 수평선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오가는 관광도로를 내세웠습니다. 만남, 행복, 노을, 느림 등 여러 테마를 9km 구간에 한꺼번에 넣다 보니 왕복 2차로에서 외길, 또다시 보행자 전용 도로로 뒤섞여 있습니다. 명색이 해안 일주도로인데 솔숲이나 콘크리트 난간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인근 농로와 얽혀 경로가 헷갈리는 곳도 있어 노을길 위에서 노을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을길 사업비 154억 원 전액이 국비로 쓰였습니다.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미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KTX나 그리고 국제공항 그리고 관광 인프라들이 영산강 관광 인프라들이 계속 깔리고 있고요. 낙후 지역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별다른 타당성 조사 없이 수백억 국비로 조성된 도로들. 자치단체는 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변에 전망대와 공원, 식물원 등 추가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광주에서 만든 고형 폐기물 연료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보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주 주민 300여 명은 차량 150여 대를 동원해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광주에서 생산한 쓰레기 연료는 반드시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나주 SRF 발전소 가동 문제에 광주시 역시 책임이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주 SRF 가동이 늦어지면서 광주시도 2천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며 나주시의 내부 문제를 광주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과 김장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호남권 친환경 종합물류센터에서 농산물 꾸러기 1,100상자와 김장김치 1,100여 상자를 만들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준비된 농산물 꾸러미와 김장김치 상자는 전남 22개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